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공기 덩어리의 단열 변화. 자, 그림은 지표면에서 국지적으로 가열돼서 기온이 25도씨로 변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1km 상공부터 구름을 형성을 하다가, 그러면은 바로 요 1km의 요 높이가 바로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높이 2.5km 상공에서 상승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구름의 최고 높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표는 A와 B의 구간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A 구간에서는 아직 불포화 공기란 말이요.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기가 불포화 공기니까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건조 단열 감률은 약 100m당 1도씨 정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슬점 감률은 건조 공기는 약 3도씨 정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상대 습도는 아직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100% 미만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공기는 바로 포화 상태의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열 감률은 수분 단열 감률은 약 0.5도가 나타나죠. 그죠? 이거 수뷴이 아니라 수뷴. 자, 수분 단열 감률은 약 0.5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슬점 감률도 포화 공기에서는 단열 감률하고 수분 단열 감률이랑 이슬 감률이 같아요. 그리고 상대 습도는 지금 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돼서 100%죠. 그럼 지표면에서 이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는 식이 H가 125, 공기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T, D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지금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란 말이에요. 그죠? 1000은 125, 25 마이너스 이슬점 T, D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빼주면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8이죠. 8. 그렇죠? 자, 따라서 8은 25 마이너스 T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D 이슬점은 얼마가 돼야 돼요? 17도씩. 요게 바로 이슬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기 덩어리가 높이 2.5km 지점에서 상승을 멈춘 까닭은 결국에는 기온 감률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여기서는 수분 단열 감률이 커서 이 2.5km 지점에서 주변 공기의 기온이 누구보다도 높은 거예요.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보다도 높은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저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죠. 크로스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OX 문제는 O, X, O, O, X, O 이렇게 돼요. A 구간에서는 건조 단열 변화를 하였다. 맞죠? 불포화 상태 공기니까. 그 다음에 A 구간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증가라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치를 하게 되고, 이 일치를 하게 되는 요 시점이 바로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거지. B 구간에서는 수분 단열 변화를 했고, 이슬점이랑 수분 단열 변화는 똑같이 100m당 0.5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상승을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감률이잖아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건조 단열보다는 조금 덜 낮아지는 거지, 공기 덩어리 기온이 상승을 하진 않아요. 상대 습도는 A 구간보다는 B 구간은 무조건 지금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몇 %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0%에 해당이 되는 거고, A 구간은 100% 미만이기 때문에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2번.
자, 그림 가부터 다는 서로 다른 지역의 연직 기온 분포와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단열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지금 보면은 지표면의 기온은 가와 다에서는 둘 다 30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하고 다에서는 30도고 나에서만 현재 20도다 라고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가를 보면은 기온 변화선보다 건조 단열선, 수분 단열선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지금 더 온도 변화가 더 작아요. 기온 변화선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같은 고도에서 비교를 해봐.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온도인데 지금 수분 단열선의 온도가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죠. 그리고 건조 단열선도 1kg에서 보면은 더 높죠. 그러면 주변 공기 기온보다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이 높으니까 둘 다 계속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안정. 그리고 기온선이랑 이슬점선이 만나는 곳이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분 단열선으로 꺾여진 여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 변화선보다 수분이나 건조 단열선이 둘 다 온도가 어떻게 돼요? 더 낮죠.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하는 공기가 주변의 기온보다 온도가 더 낮으니까 이거는 절대 안정.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온 변화선으로 보면은 기온 변화선보다 건조 단열선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낮고, 그 다음에는 수분 단열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조 단열선이 기온 단열선보다 감률이 더 크니까, 여기서는 감률이 더 크니까 온도가 더 낮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 안정한 거고, 그 다음에는 고도가 일정 부분 높아지면은 수분 단열선이 더 감률이 더 작아가지고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더 높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안정 상태가 되는 거니까 조건부 불안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자, 상승 응결 고도가 가, 나, 다가 2000m, 2000m, 1500m예요. 그럼 이슬점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두, 그러면은 보자. 가는 2000는 125. 자, 공기가 가가 30도, 이슬점 TD. 이게 가예요, 가. 따라서 이건 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8은 30도 마이너스 TD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슬점 TD는 얼마가 됩니까? 22도예요. 그죠? 따라서 가에서 지표면에서 이슬점은 22도가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여기서 상승 응결 고도가 2000인데 2000은 125, 20도씨 마이너스 T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건 나예요. 똑같죠. 이거는 8이고, 따라서 TD는, 여기서 TD는 12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응결 고도가 1500이에요. 1500. 1500은 125, 자, 30도 마이너스 이슬점 T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 125로 나눠주게 되면은, 25 300 그러면은 5 60 나누면 12네. 그럼 12는 30도 마이너스 T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슬점 TD는 몇 도? 8도씩.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22도, 12도, 8도,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8도가 아니라 18도구나. 계산을. 자, 22도, 그 다음에는 12도, 얘는 18도씩.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온 감률하고 단열 감률을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 변화선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갔죠. 온도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었을 때 지금 건조 단열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기온 변화선이 온도가 더 많이 낮아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온 감률이 건조 감률보다 크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정인 경우에는 지금 기온 감률보다는 수분 단열선의 감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는 얘는 수분 단열 감률은 기온 감률보다는 온도가 더 어떻게 돼? 같은 온도에서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게 감률이 큰 거예요. 기온 감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는 건조가 더 크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절대 불안정, 절대 안정, 그 다음에는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 지역의 지표에 있는 공기가 상승할 때 생성되는 구름의 종류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안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저군형 구름에 만들어져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정의 기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에서는 침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야지 맞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가와 나 중에 강제 상승 없이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곳을 고르고 그 까닭은 그러면 강제 상승 없이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요 절대 불안정밖에는 없죠. 네, 절대 불안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더 커요. 즉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공기 기온보다 높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맞아요.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OX 문제는 자, 답이 OXOOX예요. OXOOX. 자, 가는 절대 불안정 맞죠? 나의 지표에서 강제로 상승하는 공기는 계속 상승 못하죠. 나는 절대 안정이니까 다시 되돌아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측은형 구름은 절대 안정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다해서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의 교차점까지는 강제로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자발적 상승이 가능하다. 다해서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의 교차점까지 그죠? 강제로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자발적인 상승이 강제로 갔으니까 그치? 가열이 돼서 올라갔으니까 자발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가부터 다 중에서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지역은 다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절대 불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확산이 잘 된다는 소리는 얘 오염물질이 확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확산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불안정한 대기일수록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바로 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구름과 안개의 생성 대표적으로 분석 3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강수 입자의 두 가지 형성 이론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여러 종류의 안개 발생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빙정하고 다 두 개가 섞여 있죠. 물방울하고 관행각된 물방울하고 따라서 가는 빙정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병합설에 해당이 돼요. 자, A 맑고 바람이 약한 날 지표면의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하강할 때 이거 복사한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온난 수분한 공기가 찬 지표로 이동을 하면서 냉각이 되면서 생성되는 안개는 바로 이제 이류 안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로 이동을 할 때 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경우는 바로 증발안개였단 말이에요. 자, 가는 빙정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병합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보통 저위도 지역이나 또는 중위도의 여름. 그 다음에는 얘는 중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자, 그러면 A부터 C에 해당하는 안개의 명칭하고 발생 원인은, 자, 복사 안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냉각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생을 하게 되는 안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류 안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아까 한랭전선 뒤편에서 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얘도 이류 안개는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증발 안개는 바로 수증기의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0도씨 이하에 얼지 않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을 과냉각 물방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안개는 냉각이나 수증기의 공급으로 지표 부근에서 작은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높이 안 생기고 지표면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O, X, O 이렇게 됩니다. 자, 영하 40도에서 0도에서 같은 온도일 때 포화 수증 기압은 과냉각 물방울이 빙정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더 증발이 잘 돼요. 얘는 불포화 상태, 얘는 포화 상태. 구름 내부 물방울의 크기가 비슷할 때 강수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아니에요. 서로 크기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하고 충돌해서 합쳐져서 커질 수 있어요. 복사 안개는 안정한 대기 상태일 때 주로 발생을 한다. 예, 안정한 대기 상태일 때, 즉 보통 역전층이 잘 발생을 할 때. 보통 지표가 복사 냉각될 때가 역전층이 잘 발생을 해요. 초가을이나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이동을 하면은 안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위에서 아래 따뜻한 뭐로부터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고 찬 공기 때문에 바다가 냉각이 되면서 바로 응결이 일어나서 해무 같은 안개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린 가하고 나는 공기 덩어리의 상승과 하강 시 부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지금 이제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가는 현재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고, 얘는 하강하고 있으니까 단열 압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자, 가는 공기 덩어리의 단열 팽창이 일어났다.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는 단열 압축이 되면은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공기 덩어리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 거고, 가와 나에서 이슬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이슬점은 변하죠. 왜냐하면은 상승하는 공기는 이슬점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하강하는 공기는 이슬점이 어차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슬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틀렸죠. 그렇죠? 이슬점 감률이 이제 건조 공기는 100m당 0.3도, 그다음에는 포화 공기는 100m당 0.5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그다음에 2번 그림은 지표면에서 기온이 32도씨, 이슬점이 16도씨인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1km 공기는 불포화 상태다. 1km면은 지금 공기 감률이 100m당 1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00m니까 1 곱하기 10 해서 10도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공기가 32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32도씨에서 10도씨를 빼주면 공기 기온이 22도씨예요. 다음 이슬점은 16도씨인데 이슬점 감률이 몇 도 나왔니? 0.2도 정도가 나왔죠. 수분 단열 감률. 그럼 0.2 곱하기 10 몇 미터야? 그치? 10배죠, 10배. 그러면 10이 되니까 2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도씨가 이슬점에 해당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불포화 상태가 맞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그냥 상승 응결 고도를 보여주면 125 곱하기 32 마이너스 10
1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16이죠. 그러면은 5, 7, 그 다음에는 125 해주면은 상승 응결고도는 2000m니까 2000m에 도달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포화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상승 응결고도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응결고도 전에는 무조건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구해주고 나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줘도 되고 따라서 불포화 맞고 2km에서 공기덩어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아져서 상승 응결고도가 되는 거고 3km에서 공기덩어리의 상대 습도는 100% 미만이 될 수가 없죠. 이미 포화 상태로 올라가는 거니까 100%죠. 100%. 포화 상태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다? 100%예요. 예, 그래서 3번 예,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공기의 단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플라스크에 약간의 물을 넣고 온도계하고 주사기를 연결한 후에 온도를 측정을 해준대요. 주사기 피스톤을 빠르게 최대한 밀어 넣은 후 그러면은 주사기 피스톤을 빠르게 최대한 밀어 넣은 후면은 이거는 단열 압축을 시키는 거죠. 네. 플라스크 내부 온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상승하겠죠. 근데 뭐 이 정도로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주사기를 빠르게 최대한 뺀 후 그럼 여기서는 단열 팽창을 시키는 거고 내부 온도는 하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도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더 낮다는 맞는 거고 플라스크 내부 기압은 나일 때 증가를 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압축을 시켰으니까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의 응결은 그렇죠? 하강을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슬점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그림은 건조 단열선과 수분 단열선 및 공기 덩어리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하고 니은은 건조 단열선이랑 수분 단열선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는데 감률이 누가 커요? 높이 올라갔었을 때 온도가 더 많이 낮아지는 게 건조 단열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 바로 건조 단열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왜? 1도씨 per 100m의 감률을 보이게 되고 기억이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겠죠. 0.5도씨 per 100m의 감률을 보이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다음 니은은 1km에 약 10도씨의 단열 감률을 가진다. 맞죠? 100m당 1도씨니까 1km면 10도씨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A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니은에 있어요. 건조 단열 감률이기 때문에 A는 불포화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B도 현재 불포화 공기에 해당이 돼요. A가 포화, 만약에 B가 불포화의 상태라면 A가 포화고 B가 불포화 상태의 공기라면 A가 포화예요. 그러면은 포화 상태니까 얘는 수분 단열 감률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10도씨고 10도씨에서 두 공기의 기온이 4km에서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도씨에서 마이너스 감률이 0.5 A가 포하니까 0.5 곱하기 온도가 낮아지는 게 예를 들어서 T 0.5 곱하기 T 하고 높이를 봐야 되는구나. 그럼 0.5 곱하기 T 하고 그 다음에 B가 불포하니까 20도씨 마이너스 1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온도가 이거는 포화 공기가 상승하면서 낮아지는 거고 얘는 불포화 공기가 상승하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점을 물어보게 된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니? 넘겨버리면은 0.5 D는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D가 얼마가 돼요?
예, 20만큼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이니까 결국에는 요거의 20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20배만큼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2kg가 올라가야 되겠지. 100m당 이니까 20배면은 결국에는 2000m니까 2km 지점에서 같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되게 되겠죠. 2km를 올라가야지 같아지는 거구나. 2km를 올라가야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게 상승하는 고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델타 H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표면이 아니네. 현재 높이가 1km인 지점이니까 그러면은 2km가 더 올라가면은 같아지는 지점은 1에서 2가 올라가니까 3km에서 같아지게 되겠네요. 까딱하면 틀리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대륙권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단열감률에 대한 설명인데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주변 기압이 낮아질수록 부피가 팽창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이 과정은 지금 단열 팽창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기 덩어리가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니라면은 100m 상승할 때마다 약 1도씩이 냉각되는 반면 포화된 공기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숨은 열을 방출하므로 냉각 속도가 완만해져서 100도씨 상승 시 약 0.5도가 나타내진다. 이거는 이제 습윤 단열 감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건조 단열 감률이고 아래는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한 공기가 상승해서 팽창을 하며 단위 부피당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서 이슬점이 낮아지는데 100m 상승할 때마다 약 0.2도씩 낮아집니다. 이 글을 토대로 상승하는 공기 내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인 상승 응결 고도를 계산하는 식을 유도를 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 지표면의 온도를 지표면에 공기의 기온 이거를 T 그 다음에는 지표면에 공기의 이슬점을 T, D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면에서 현재 기온이 T 마이너스 감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m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낮아지니? 현재 1도씩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예를 들어서 H만큼 올라가게 되면 T-1 곱하기 H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 100m당이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도씩 per 100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높이 H만큼 올라갔었을 때 이 값이랑 이슬점 TD 마이너스 0.5도씩 per 100m 곱하기 H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H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따라서 상승 응결고도 H는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응결고도식 125 T-T D 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강하고 나는 동일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날 기온이 같은 공기 덩어리가 높이 1000m인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왼쪽 거는 구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겼죠. 지금. 그다음 얘는 구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겼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 자체가 둘이 얘가 더 낮아요. 상승 응결고도가 얘가 더 낮고 얘는 상승 응결고도가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는 나보다 가에서 더 낮다. 맞아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이슬점은 나보다 가에서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슬점 감률은 어차피
건조 공기에서 마이너스 0.2도씨 per 100m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상승 응결 고도가 더 낮으면, 그죠? 어차피 여기서 기온이 똑같잖아? 근데 온도가 조금만, 그러니까 결국에 요 안에 수증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이슬점에 도달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 가 지역이 이슬점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B 지점의 기온은 나보다 가에서가 더 낮다. 가가 더 높죠. 왜냐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는 건조 단열 감률, 여기서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건조 단열 감률, 여기가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최고점에 도달했었을 때 건조 단열 감률은 100m당 1도씩이 낮아지고 수분 단열 감률은 0.5도씩이 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씨가 낮아지는 게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5도씨가 낮아지는 게 수분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B 지점의 기온은 나보다 가에서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상승하는 공기는 더 똑같아요. 이 B까지 상승폭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 감률로 증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최고점에 도달했었을 때 온도가 더 어디가 높은 거냐를 봐야 되겠지. 어차피 내려오면서 증가하는 델타 T 값은 둘이 똑같은데, 얘는 건조 단열 구간이 더 길죠. 온도가 더 많이 낮아졌지. 수분 단열 기간이 짧지. 그러면 얘는 건조 단열 기간은 짧고 수분 단열 기간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이 최고점, 이 꼭대기에서 온도가 T 가의 온도가 T 나의 온도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얘가 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강을 하면서 상승하는 온도는 어떻게 똑같으니까 B 지점에서의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는 가에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 라고 해줘야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지표 A 지점에서 두 공기 덩어리 P하고 Q가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P하고 Q의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기온을 나타냈대요. 지금 P하고 얘는 20도, 25도, 15도, 25도로 이쪽이 좀 어차피 더 커졌는데 온도 변화가 여기가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P하고 Q가 구름을 생성을 해서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높이가 서로 다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을 했었을 때 온도가, 어차피 얘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지금 3000m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내려오면서 증가한 온도는 얼마가 되냐면 건조 단열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도씨인데 지금 내려오는 게 3000m 맞지? 그쵸? 3000m니까 1 곱하기 30이니까 30도씨만큼이 상승을 해요. 그럼 30도씨만큼 상승을 해서 둘 다 25, 25가 된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 온도를 TA라고 치고, A는 TA에서 30도가 더해진 게 지금 25도가 되는 거고, 얘는 TB에서 30도가 더해진 게 얘도 25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처음부터 스타트가 20도고 15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P의 상승 응결 고도는 1500이다. 서로 다를 때. 이슬점 감률, 상승 응결, P의 상승 응결 고도는 1500이다. 여기서 상승 응결 고도를 H라고 쳐봅시다. 여기서. 얘를. H만큼이다 라고 쳐보면, 그러면 여기서 꼭대기에서 온도는 어차피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도씨가 나와야 돼요. 얘도 마이너스 5도씨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P 여기서 최고점에서 TA가 마이너스 5도씨 만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까지, 자, 20도씨까지, 그러니까 전체 올라가야 되는 높이가 3000m로 올라가야 되는 거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상승 응결 고도까지가 높이가 h예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000 마이너스 h만큼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0도씨에서 건조 단열 감률로 올라가는 온도가 h만큼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20도씨 마이너스 얘가 100분의 h만큼이죠. 100분의 1. 100분의 h만큼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게, 그 다음부터는 수분 단열 감률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얼마나 낮춰야 돼요? 100분의 0.5 곱하기 3000 마이너스 h만큼이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5도씨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0.5니까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20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계산 한번 해주자.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100분의 h 마이너스 200분의 3000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20 마이너스 200분의 전체 대괄호 치자 2h 더하기 3000 마이너스 h, 그죠?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25. 그럼 얘는 같고, 그러면은 EH 더하기 H 더하기 3000은 500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H는 2000이네, 결국에는. 그죠? 2000m. 그러니까 P의 상승 응결 고도는 1500이 아니라 2000m. 이렇게 될 거니까 틀렸고, A 지점에서 Q에 있을 점은, 그럼 얘는 A가 상승 응결 고도는, P의 상승 응결 고도, A는 2000m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Q에 있을 점. 그럼 얘도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Q도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0.5도죠. 구해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스타트가 근데 여기가 15지. 15 마이너스 100분의 H 마이너스 200분의 3000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5도씨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럼 넘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0분의 EH 더하기 3000이에요. 3000 마이너스 H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띄워버리면은 H 플러스 3000은 4000이니까 들어가 버리면 상승 응결 고도 H는 1000이네. 그죠? 따라서 Q는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예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Q에 있을 점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다 구했으니까 상승 응결 고도가 10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25 곱하기 기온이 15 마이너스 있을 점 TD가 상승 응결 고도가 얼마냐면 1000이야, 1000.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나눠줘 버리면 얼마니? 8. 따라서 TD는 7도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17도씨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틀렸고 7도씨에 해당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고, 산 정상에서 P와 Q의 기온은 아까 구해줬죠. 얼마였어? 둘 다? TA나 TB나 산 정상에서 마이너스 5도씨가 나왔기 때문에 같아요. 마이너스 5도씨로 같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그림은 산을 넘어가는 공기 덩어리의 시간에 따른 기온하고 상대 습도의 변화를 실손하고 점선으로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상승하는 공기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선이 기온이에요. 얘가 기온이고, 그다음 실손은 기온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니까, 따라서 이 실선이 바로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바로 습윤 단열 감률에 해당이 돼요. 왜? 여기서부터 포화된 상태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이 나타나주게 되는 거니까. 자,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기온이고, 실선이 상대 습도고 점선이 기온이에요. A 구간은 건조 단열 감률이니까 불포화 상태고, B 구간에서는 지금 수분 단열 감률인데,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수분 단열 감률이랑 이슬점 감률이 같죠. 마이너스 0.5도 퍼 100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지표 A점에서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어서 반대편 지표 D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온하고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즉 B 지점이 바로 이슬점에 도달한 거고,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상대 습도가 100%면 이제 이슬점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시작됐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이 공기의 상승 응결 고도는 바로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1km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이슬점은, 그럼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니까 1000은 125, 15, 마이너스 이슬점 T, D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은 나눠줘 버리면은 이 값이 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슬점은 몇 도가 나와야 돼요? 7도? 네, 이렇게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 틀렸고, 이슬점 감률은 A, B 구간은 지금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건조. 그 다음에 CD 구간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습윤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시 CD 구간도 여기가 어떻게 돼요?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같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이 될 거고요. 다음 10번. 그림은 A부터 C 세 지역의 연직 기온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A 기층은 지금 기온선보다 건조 단열선, 수분 단열선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고도에서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더 높게 나타나죠. 그렇다는 소리는 같은 높이까지 상승했을 때 계속 위로 상승한다는 소리니까 절대 불안정 기층이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B 기온 감률은, B 지역의 기온 감률은 지금 수분 단열선보다는 크고 건조 단열선보다는 작죠. 그죠? 따라서 얘는 반대로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러면 오염 물질의 확산은 언제 잘 일어난다? 불안정했을 때. 즉, 오염 물질의 확산은 절대 불안정일 때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A는 지금 C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절대 불안정이잖아요. 절대 안정. 절대 안정 기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확산이 안 되고 밑으로 쌓이죠. 그렇죠? 따라서 A보다 C에서 활발히 일어난다는 틀렸죠. 그래서 1번 기억만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관측한 기온선을 단열선과 함께 나타났는데, 가는 지금 기온 감률보다는 수분하고 건조 감률이 훨씬 더 크니까 얘는
절대 안정한 상태다. 지금 같은 고도에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선보다 주변 공기보다 상승하는 공기 온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정 기층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선보다 건조 단열선은 더 크고 수변 단열선은 더 작게 나타나니까 얘는 조건부 불안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역전층은 나보다 가해 조건일 때 잘 생성이 된다. 지금 역전층은 나보다 가해 조건에서 더 잘 형성이 된다. 그쵸? 절대 안정기층일 때가 역전층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지표의 포화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상승을 시키면 지금 포화 공기 덩어리는 수분 단열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상승시키면은 옆으로 쫙 봤을 때 같은 고도보다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높죠. 따라서 주변 공기보다는 기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봐야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강하고 나는 지표에서 기온이 25도인 공기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단열 변화를 연지 기온 분포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는 기온선보다 건조 단열선의 감률이 지금 더 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같은 높이에서 보면은 주변 기온보다 건조 단열선의 건조 공기가 더 높죠. 여기까지는 쭉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분 단열선이 어떻게 돼요? 주변 공기보다는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낮잖아요. 그 여기까지는 공기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상승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가 자발적 상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는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자발적 상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발적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고도까지가 바로 뭐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 구름의 최고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발적 상승 고도는 뭐보다는 높아야 돼? 상승 응결보다는 높아야 되겠지. 그지? 자, 자발적 상승이 일어나는 한계 고도는 가보다 나가 지금 더 높죠. 지금 현재 보면 얘는 2k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 만나는 1km 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1.5km 상공에서 가는 나보다 더 안정하다. 1.5km 상공에서는 지금 기온보다는 상승 공기 온도가 더 낮으니까 기온보다 상승 공기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로 공기가 수렴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나는 1.5km보다는 수분 단열선이 주변 공기 온도보다 높으니까 얘는 공기가 상승을 할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렴을 하는 게 그죠? 공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 게 더 안정한 거죠. 측은형 구름은 가에서 더 잘 만들어주죠. 여기까지는 상승하고 여기서 내려오니까 옆으로 퍼져버리겠지. 상승 기류가 약해서. 그지?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죠?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와 상승하는 공기의 단열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니까 기온 변화선하고 건조 단열선하고 수분 단열선하고 보면은 이게 기온 변화선이 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게 꺾여서 이게 기온 변화선이고 얘는 이렇게 요게 기온 변화선에 해당이 되는 이런 상태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온 감률은 가보다 나가 더 크게 나타나죠, 지금. 그러니까 감률이 크다는 소리는 같은 고도 올라갔었을 때 온도가 더 얼마나 많이 낮아졌나를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가보다 나에서 더 작게 나타난다는 틀렸고, 가와 나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는 같다.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는 여러분들 뭘로 보면 되냐면은 건조 단열선이 수분 단열선으로 바뀌는 높이에요. 바뀌는 높이.
여기가 구름이 생성되는 높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가 건조 단열선으로 올라가다 여기서 수변 단열선으로 바뀌었고, 얘도 여기까지 건조 단열선으로 올라가다 여기서 수변 단열선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다 1km가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같죠? 그러면 생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가보다 나에서 더 얇다. 지금 얘가 공기가 상승을 하는데 보세요. 얘는 주변 공기보다 수분 단열선이 더 높아. 그럼 얘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대 불안정이고, 자, 얘는 여기까지는 쭉 상승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온선보다 어떻게 나와요? 기온선이 누구보다? 이 수분 단열선보다 온도가 더 높지. 그치? 그럼 이 공기는 여기서 상승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옆으로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가보다 나에서가 더 두껍다라고 봐야 되겠죠. 쟤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 얘는 여기까지는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는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니까 나에서가 더 두껍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니까 답은 2번. 예,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증발안개하고 이류안개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가 지금 증발안개고, 나가 바로 이류 안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물에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았느냐,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해수로 나와가지고, 이걸 냉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얘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수증기의 공급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원인이 다르죠. 자, 다음에 15번. 그림은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한 이론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수증기, 관행각 물방울하고 얼음을 가지고 빙정을 갖다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경우에는 빙정설로 비가 내리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병합설 아니고, 포화 수증기 압은 관행각된 물방울이 빙정보다는 더 높아요. 얼음보다.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여기서 관행각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에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맞겠죠? 자, 다음에 16번. 그림은 구름 속에서 물방울이 성장해서 비가 내리는 지금 병합설에 대한 설명이죠. 물방울이 서로 충돌해서 물방울이 성장을 해서 비가 내리는 과정이니까 여름철 중위도 지역의 강수를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구름 내부 온도는 0도씨보다 높습니다. 물방울의 크기가 서로 균일할수록이 아니라 불균일할수록,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더 잘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자. 그린 가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구름의 내부를 나는 관행각 물방울하고 빙정의 포화 수증기압을 나타낸 건데, 같은 온도에서 관행각된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압이 빙정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위도나 고유도 지방의 강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맞고요. 빙정은 A와 B 구간보다 C 구간이 아니라 여기 섞여 있는 B 구간에서 제일 잘 성장을 하게 돼요. 중층에서. 자, 그 다음에 P가 클수록 빙정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이 포화 수증기압의 크기가 클수록 얘는 증발 잘 안 하고 얘는 더 증발을 많이 하게 되니까 클수록 빙정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가는 A 지점의 공기가 산을 넘어 D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이제 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단열 과정으로 산을 넘는 동안에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지금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여기가 바로 상승 응결 고도죠.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상대 습도가 얼마가 돼요?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10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기온 빼기 이슬점 값은 A 지점보다 D 지점이 더 크죠. 왜 그러냐면은 이슬점은 결정짓는 요인이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점, 여기에서 B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 양이 감소했어요. 수증기량이 감소를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D로 내려오면 수증기 양이 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팬 현상으로 넘어온 공기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고온의 건조한 공기인데, 그러니까 건조하다라는 소리는 수증기 함량이 적다, 상대적으로 어떻다, 이슬점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이슬점 감률은 AB 구간은 대략 100m당 0.2도, BC 구간은 0.5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AB 구간보다 BC 구간에서 더 크다가 맞게 되는 거죠. 건조, 불포화 공기는 0.2도씩, 포화 공기는 0.3도, 0.5도씩 낮아지니까 D 지점에 곧 도달한 공기 덩어리는 A 지점보다는 고온 건조합니다. B를 뿌리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관측된 높이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지표에서 기온이 20도, 이슬점은 12도시다 라고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제 곡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직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다라고 느끼는 얘가 감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건조 단열 감률이고, 자,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률이 더 작은 요 핑크색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습윤 단열 감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기온선인데, 기온이 이렇게 쭉 가다가 습윤 단열선하고 지금 건조 단열선 쭉 내려가죠. 그러면 크로스 되는 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슬점에 도달을 한 게 여기죠. 지금 이슬점하고 습윤 단열선하고 지금 보면은 쭉 가다가 이게 습윤 단열선인데, 선생님 쭉 그려준 이게 쭉 습윤 단열선인데, 이 습윤 단열선이 이슬점하고 만나는 요 지점, 습윤 단열선이 이슬점하고 만나는 지점은 이게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소리니까 여기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km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상승 응결 고도니까 3km 이상이 아니라 1km 지점이니까 일단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 0에서 1km 구간, 0에서 1km 구간은 지금 아직 습윤 단열 이슬점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건조 단열선이에요. 그럼 건조 단열로 쭉, 이게 건조 단열이잖아요. 지금 현재. 얘가. 그러면은 건조 단열선이, 건조 단열선. 그러면은 건조 단열선이 공기가 주변 기온보다 어떻게 돼요? 더 낮죠? 이게 기온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 이제 노란색으로 그려줄게. 이게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조 단열선, 얘가 기온 감률이 더 작은, 얘가 건조 단열선, 얘가 습윤 단열, 그 다음에는 얘가 건조 단열. 그러면은 건조 단열선의 기온이 주변 기온보다는 더 어떻게 돼요? 낮죠? 그러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매우 안정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저기만 보면은 이렇게 기온선이 나와 있는데, 건조 단열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고도에서 주변 공기의 기온이 건조 상승하는 공기 중의 기온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낮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이 1에서 3km 구간에서는
상대 습도는 점점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상대 습도를 결정을 하는 거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와 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압이에요. 그러면 이 현재 기온의 포와 수증기압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자, 현재 기온의 실제 수증기압은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압이 크면 클수록 수증기량이 많은 거니까 이슬점이 높아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온도에 영향은 없고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슬점이 높으면 수증기량이 많은 거, 이슬점이 낮으면 수증기량이 적은 거, 그 다음에는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압이 큰 거,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압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커지려면 이 둘의 차이가 작아야 되는 거고, 상대 습도가 작아지려면 이 둘의 차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면은 상대 습도는 줄어들 거고, 얘가 줄어들고, 얘가 커지면은 상대 습도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1에서 3km 구간을 보면, 여기서 여기인데, 지금 이 기온과 이슬점 섬 사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벌어져요. 기온하고 이슬점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소리는 이슬점은 낮아지고 기온은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1에서 3km 구간이 이슬점은 낮아지고, 그럼 이슬점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실제 수증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기온은 높아지니까 이 수증기압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자 줄고 분모 느니까 상대 습도는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쵸? 예, 따라서 니은은만 맞게 되겠죠.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슬점하고 기온 그래프만 보고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상층부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졌다가, 그렇죠? 상층부로 갈수록 기온이 여기가 높은 거지. 지금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자, 그럼 기온을 한번 봐봐. 새벽 6시쯤. 자, 여기가 낮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높죠. 거꾸로 꺾여버렸으니까 역전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층부 기온이 높고 하층부 기온이 낮은 경우가 대기가 안정한 역전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온의 일교차는 지표가 훨씬 크죠. 최저점과 최고점의 바로 온도 차이가 바로 일교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100m 지점하고 보면은 당연히 지표물이 더 큽니다. 다음에 높이 20m에서의 대기 내 오염물질의 농도는 12시보다 14시가 더 높을 것이다. 지금 12시를 20m 내, 높이 20m 내. 그럼 봐봐. 여기하고 여기 차이하고 여기하고 여기 온도 차이를 보세요. 자, 보면은 얘하고 얘 온도 차이보다 여기와 여기의 온도 차이가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고온이고 저온이고 요 둘의 상층부와, 그러니까 하층부와 상층부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서 확산이 잘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훨씬 더 확산이 잘 일어나니까 농도가 더 낮아야지. 그치? 12시보다 14시에 높은 게 아니라 14시가 더 낮겠죠. 확산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다 퍼져 버렸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에 따른 구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병합설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빙정설에 대한 설명인데,
가는 물방울의 크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강수 현상이 더 빨리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야 크기가 다양해야 더 병합이 잘 일어나요. 나의 구간에서 A 구간에서 같은 온도일 때 포화 수준 기압은 관행강 물방울이 빙정보다 높습니다. 가는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나는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 강수 현상 또는 저위도 지역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